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수동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지다 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실현을 통해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축 하나로 충분할까요? 수도권은 더 커지고 지방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균형 성장 전략, 바로 5극 3특입니다. 행정구역의 벽을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중앙이 설계하고 지방이 따르는 시대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의 초석, 5극 3특의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최근 언론 보도나 정부 자료에서 5극 3특이라는 말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균형 성장 전략입니다. 즉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의 5대 초광역권과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엔진을 다각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5극 3특은 국가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대전환의 전략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5극 3특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질서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의 주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극 3특이 지금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5극 3특을 통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서 스스로 성장의 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 5극 3특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 즉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 산업구조 재편과 같은 변화의 맥락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그동안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고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정책적인 요구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많은 우려들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생산 연령 인구와 학령 인구, 그리고 청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단순한 인구 규모의 축소를 넘어서서 인구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노동시장, 교육, 지역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인구 감소의 흐름 속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9년 말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그 비중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수도권의 성장은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비수도권의 그런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수도권의 확장은 비수도권의 인적 자원과 경제적 기반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비수도권은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지방 소멸의 단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수도권 내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 심화 등과 같은 비효율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큰 부정적인 현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의 성장은 집중의 이익만이 아니라 과밀로 인한 비용의 증가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지역 내의 소비는 위축되고 결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그 자체가 약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와 자원의 과도한 수도권 편증은 국토 전체의 균형 있는 활용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경제 기반의 약화,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유출, 그리고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체계의 흔들림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 역량 역시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 수준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문화, 교통과 같은 핵심적인 생활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광역 협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광역이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공간 집적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초광역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광역 차원의 계획과 사업들이 포함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광역 경제권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행정 수요와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경쟁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초광역권 협력에 대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생활권과 경제권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가 점차 확장되어 생활권과 경제권이 겹치게 되고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광역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의 외부 효과를 분산 또는 분담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 등과 같은 특정 행정 서비스는 시설이 입지하는 특정 지역의 부의 외부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인접 지역에서는 무임승차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처리하는 광역 행정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분산시키고 분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및 행정 서비스의 형평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력의 격차로 인해 지역 간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광역 협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 및 재정적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균등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광역 협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해소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종 도시계획 수립이나 집행 시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마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초강력권 협력을 통해 갈등 해소와 조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 역시 존재합니다.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로 이루지 못할 수 있고 또 행정사무의 책임 주체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 연계를 통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역 주민의 감시가 쉽지 않고 또 지역 주민의 의사 역시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들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초강력 협력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 왔습니다. 권역 간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지속되어 왔으며 일정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초강력 협력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점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앙 주도의 협력은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획일적인 정책 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업의 기획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될 경우 지방은 단순한 집행 주체에 머물러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협력의 지속성은 떨어지고 지역 간의 실질적인 연계보다는 형식적인 협력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강력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이 설계하고 지방이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중앙 주도형 협력에서 지역 주도형 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초강력 협력을 포함한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첫째,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단절성과 연속성의 부족입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5년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기존의 균형발전 추진체계가 폐지되거나 또 새롭게 신설되는 과정에서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중한 경험과 사회적 자산들이 축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유연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유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체계를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정책의 유연성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 역시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인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초광역 단위의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지역의 필요에 의해 기획되고 합의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제시한 비전과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반성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보다는 각 지역의 발전 수준과 여건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반영한 지역 자율형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 그리고 정부 부처 간 정책 연계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이 설계하고 지방이 따르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뒷받침하는 새로운 균형 성장 전략에 대한 고민이 바로 5극 3특이라는 정책 구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 균형 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그중에서도 초강력 협력을 중심에 두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의 초강력권을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3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기존의 행정특례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5극에 준하는 수준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공간 구조를 다극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5극 3특 전략은 각 권역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특화 발전 경로를 직접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균형성장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을 비전으로 삼고 5극 3특 경제권의 성장과 집중, 5극 3특 생활권의 연결과 확산을 위해 전략과제와 추진 기반을 설정하였습니다. 5극 3특 전략의 핵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별 특화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 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권역은 보유한 산업 기반, 지역 자원, 핵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이러한 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극 3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정책적 한계와 반성을 분명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하향식 접근으로는 초강력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목표와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권역이 스스로의 여건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초강력 협력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정부는 제도적, 재정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한 국가 균형 성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이 가진 다양성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기준과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선택하고 또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극 3특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의 권한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정, 조직, 정책 결정 권한 등 핵심적인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성장이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앙이 이끄는 국가에서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5극 3특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실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구조적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을 이끄는 주체로 재정립하는 5극 3특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이 잘 되어야 국가가 산다라는 원칙 아래 초광역권과 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분권형 성장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한 단기적인 과제로는 우선 5급 3특 체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자치 재정권 강화를 통해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며 국가 균형 성장 거버넌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5급과 3특의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는 단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과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발전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한 5급 3특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특화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혁신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5급 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이나 재정 지원을 넘어 각 권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5급 3특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분야별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균형 있는 권역의 발전 구조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 수도로 도약하여 세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 비즈니스, 문화, 물류 등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하고 동남권은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제도약 중심지로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경권은 전통 제조업의 기반 위에 미래 첨단 산업을 융합하여 제조와 혁신이 공존하는 제조 첨단 산업 중심 권역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부권은 행정 기능과 과학기술 역량을 결합한 행정, 과학 수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 운영과 혁신을 동시에 견인하는 중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남권은 에너지 산업과 인공지능을 연계한 AI 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강원, 제주, 3개 특별자치도는 5급과의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 발전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특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완적인 역할 수준을 넘어 5급에 준하는 수준의 자립적 성장 거점으로 도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중장기 전략은 각 권역이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핵적 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급 3특으로 커지는 지방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